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놓고 법무부 검찰 실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줄다리기라고 해야 될까요? 공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야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사상 처음으로 있는 감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될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변호사 모시고 짧고 굵게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자, 먼저 김태현 변호사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조상우 변호사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좀 짧고 굵은 토론 부탁드리겠고요. 자, 두 분께 먼저 공통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양쪽이 지금 뭔가 그 서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어느 쪽 주장이 좀 맞다고 평가하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은? 글쎄 이제 양쪽 주장이란 게 차이가 뭐냐면 감찰을 할 만한 건이냐, 그다음에 이제 감찰의 절차를 지켰냐 이거거든요. 네. 법무부 얘기는 뭐냐면 규정상 보면 법무부 장관은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법무부 훈령도 개정해서 감찰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 네. 거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안 거치고 감찰을 지시한 건 할 수 있다 뭐 네. 이겁니다. 예. 형식상으로는 그래요. 네. 형식상으로는 법무부가 말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대검이 들여다보는 문제를 삼는 거는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부분인 건데 네. 그런 거예요. 아니 감찰을 하려면 뭔가 이제 일종의 범죄 수사라고 하면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감찰 대상자가 거기다가 총장인데 그러면 감찰 대상자한테 당신한테 무슨 혐의로 뭐에 대해서 우리가 감찰을 할 거고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보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와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하면 자기들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소명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소명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대면 조사든 모든 조사가 시작되는 건데 밑도 끝도 없이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감찰해보겠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감찰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찰할 테니까 시간 비워놔. 딱 통보하는 게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맞는 거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법무부적인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김태현 변호사의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조상우 변호사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이게 징계 사유가 있냐와 관련해가지고 징계 대상자가 본인이 그 징계 사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고, 네. 그다음에 지금 명확하게 그 징계 사유에 그러니까 실제 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이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네. 그 비위 여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근거는 밝혔어요. 뭐냐면 언론 사주를 회동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가 만났다 안 만났다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네.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실상 만난 거와 같은 정도로 시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언론사주와 회동을 할 때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대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조선일보 일가에 관련해가지고 수건의 형사사건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뭐 중앙일보와는 그 삼성과 굉장히 특수관계에 있는데 네. 거기에 삼성바이오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네. 또 이제 옵티머스 사건이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미 그 당시에 한번 고발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더구나 다른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기관 고발이 이루어진 사건인데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때 그 옵티머스를 변호했던 변호인이 그 국정농단 특검 때 같이 근무했던 그 특검보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약간 이게 비정상적이고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혹시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 감찰 대상이 아닌 알겠습니다.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논점이 도출이 된 것 같은데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좀 그 추려서 다시 한번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먼저 조상우 변호사께 질문 드리겠는데 감찰 사유와 관련해서 네네. 지금 조상우 변호사께서 언론 사주 만난 점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법무부 감찰 규정을 보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감찰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네. 언론 사주를 만난다는 의혹 자체가 형사처벌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단순히 만난 게 아니라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때 당시에 그 언론사주와의 회동 이후에 네. 그 이제 그 대상자와 관련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 혹시 그게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없는지 그때 당시에 수사팀 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확인을 해야겠죠. 예. 만약에 그게 문제가 없다면 예. 아니 뭐 중앙지검장도 뭐 저기 언론사주를 못 만날 건 없죠. 근데 예. 예. 어찌됐든 수사 대상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현재 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청의장이 회동을 특별한 이유 없이 회동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상관성이 있다고 파악이 된다면 그건 뭐 윤리규정이나 이런 거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윤리규정 위반에도 해당되지만 예. 이제 거기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중앙지검장이 언론사주랑 만나서 밥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네. 언론사주 만나서 뭔가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것 같아. 뭐 이런 구체적인 뭔가 혐의라도 있으면 모를까. 네. 그냥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시기는 조선일보 여러 가지 형사건 걸려있다는 제가 뭔진 모르겠으나 제 기억에 나는 게 무슨 뭐 제2 모양 사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죠? 그거 중앙지검 관할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특별수사본부, 특별합수단인가 수사본부가 차려서 거기서 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예. 중앙일보,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됐죠 지금? 결국 기소한 거예요. 그죠? 수사팀에서는. 네. 당시에 중앙지검장 윤석열 중검장 밑에 이복현 부장이 열심히 하고 있었고 중앙지검장 총장 간 다음에도 이복현 부장이 앞서서 수사를 진행했던 걸 굉장히 강도 높게 네. 영장도 쳤고 근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 안 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권고 나오고 결국 이제 불기소 기소까지 간 건데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홍 회장 만나가지고 저희 조카 이재용이 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청탁받고 그렇게 처리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올가매기로 당신 만났으니 뭐가 있을 거야. 무슨 궁예관심법도 아니고 감찰을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님 혹시 반론 펴시겠습니까? 아니 뭐가 있는지 여부가 만약에 이미 확인됐으면 감찰할 필요도 없죠. 바로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징계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뭔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을 하는 거고요. 아까 그 제2모양 사건 말고도 네. 그 조선일보 일가에서 그 가족들끼리 실질적으로 그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중대한 혐의자인데 네. 굉장히 석연찮게 진행되거든요. 사건 자체가.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한 처분으로 가고 실제로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재판부가 더 이렇게 형이 올라가는 형태로 막 이렇게 진행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어떤 부정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거 당연히 확인해야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국회가 정식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장관이 그러면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는 게 그게 오히려 비정상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요건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김태현 변호사께 반론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유튜브로 토리준 님이 주신 의견까지 제가 첨부해서 반론 기회를 드릴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면 윤석열 총장이 그냥 왜 만나는지 당당하게 밝히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줬는데 여기까지 포함해서 좀 반론을 좀 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네. 국회에서 했던 답변이 당사자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만나서 뭐랬는지 밝히는 건 적절하진 않지만 제 기억에 네.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에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조선일보 사주인 방 회장하고 중앙일보 사주인 홍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청탁이 오고 간 것 같은 정황이라든지 근거라든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궁예관심법처럼 네.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조선일보 방 회장하고 중앙일보 홍 회장부터 소환해서 조사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로비를 한 사람 있고 로비 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뇌물 준 사람 있고 뇌물 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뇌물 준 사람부터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요. 그리고 뇌물 받은 사람을 나중에 소환을 왜?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죄가 더 크거든요. 형량도 크고. 네. 그럼 홍 회장하고 방 회장부터 소환해서 조사를 하세요. 뭔가 혐의를 가지고 있다면.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된다. 여권에서 검찰권 남용을 지적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 근거도 없이 투망식으로 검찰이 큰 칼을 들고 당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걸 소환. 그다음에 망신 주기. 피의사실 유포. 이거를 항상 여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권의 남용을 아무 근거도 없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걸 그러니까 너는 내가 수사해야 되겠어. 이거 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감찰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논점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감찰 절차와 관련해서 또 역시 법무부 감찰 규정을 보니까 감찰 시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3조 사항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앞서 김태현 변호사께서 이제 그 쭉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먼저 서면으로 듣고 그때도 부족한 게 있으면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다는 게 바로 이 조항의 근거에 사실은 지적인가요? 김태현 변호사님?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뭐 옵티머스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시간 없으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당시에 옵티머스를 담당했던 형사 부장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저 지방 어디 지청장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굉장히 괜찮은 지역에 지청장을 가 있는데 그 지청장의 당시의 수사 과정은 이러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다 밝혔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부탁을 받건 뭔 부탁을 받건 해가지고 덮었다. 네. 뭐 이게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의 시각인 것 같은데 덮었으면 누가 덮은 거죠? 당시에 부장이 덮은 거예요. 그리고 중앙지검장 묵인한 거고 만약에 덮었다고 하면 그럼 누구부터 감찰해야 돼요? 당시에 수사팀에는 부장부터 감찰해야 됩니다. 지금 지청장 가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사실은 이거 총장한테 중앙지검장 보고했는데 중앙지검장도 승인 덮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중앙지검장은 지금 윤 총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잖아요. 당시에 수사팀에는 실제로 그거를 덮었다고 하면 덮었던 결재한 사람을 건너뛰고 그냥 당시 중앙지검장으로 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감찰입니까? 알겠습니다. 말씀 다 하신 거죠, 김태현 변호사님? 네, 다 했습니다. 네, 조상우 변호사님 발론 펴주시죠. 뭐 아까 앞서 말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뭐 저기 방 회장이나 뭐 콩 회장부터 먼저 그러면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법무부 감찰은 법무부 소속 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이게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을 마음대로 그렇게 법무부에서 조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규정 가지고 뭐 이렇게 감찰에 필요한 자료 이상 최소한으로 하고 뭐 자료 제출의 양과 제출 기간, 인력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그 검찰 대검에서는. 예.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법무부에서 뭐 요구한 게 있나요? 법무부에서 요구한 건 그거예요. 앞으로 감찰이 진행될 건데 대면 조사를 이제 실시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검찰총장이니까 예우 차원에서 직접 검사 2명이나 가서 뭐 이러이러한 절차로 진행될 예정인데 어느 때가 편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물어보러 갔는데 방문을 자체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대면 조사 하시라고요. 다만 대면 조사 아니 전에 일정을 협의하러 간 잠깐만요. 예.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대면 조사 전에 당신은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고 그거를 혐의를 뒷받침했으면 최소한의 근거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 아니 그러니까 예를 잠깐만요. 자, 한 분 한 분 좀 차례로 말씀해 주세요. 예,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 마무리하시고요. 당신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러 해보쇼. 우리가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이 받고 해소가 되면 더 감찰을 진행하지 않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대면 조사든 뭐든 직접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평검사 감찰하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총장이에요. 뭐 총장의 예우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조상우 변호사님. 네. 대면 조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 조상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면 조사를 하러 간 게 아니에요. 대면 조사를 어떻게 일정을 잡아갖고 진행할 것인가. 왜냐하면 대면 조사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면 조사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일정을 맞추면 그 다음에 본인이 충분하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네. 사전에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야 되고요. 지금 이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고 증거물이나 자료 제출할 의무가 있고 요구하면 출석과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감찰 수행 업무에 반드시 협조해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협조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감찰 사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딱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두 분께 각각 1분씩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 건지 한 분 한 분 차례로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측면은 지금 이미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양측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예상을 해보면 어제 이제 보면 저 추장관 법무부 측에서 아예 그냥 가서 총장의 문을 안 열어주고 다시 돌아오고 또 가고 문을 안 열어 다시 들어오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전에 전화해봤더니 역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찰 불응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할 거라고 이제 보도자료 하나 배포한 거거든요. 기자들한테. 네. 그러면 아마 이제 법무부 측은 윤석열 총장의 감찰 불응이다. 뭐 이걸 근거를 가지고 무슨 뭐 아까
그 해임을 요구를 하든지 뭐 해임 건의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결국 어차피 법무부의 목적은 법무부든 추미애 장관의 목적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니까 그걸 근거로 아마 윤석열 해임 요구를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아마 윤석열 총장은 버티겠죠. 왜? 본인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가 나는 임기 채울 거고 대통령께서도 저한테 임기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거거든요. 네네. 그 얘기 뭐예요? 나는 내 발로 걸어 안 날아갈 거고 치려면 내 목을 당신들이 알아서 쳐. 이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문제의 본질은 감찰이 아니라 거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상우 변호사님. 검찰총장이 이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여하죠. 네. 부여하는데 네. 그게 검찰총장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라고 그렇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지금 감찰 사안으로 지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그 수사 과정을 미보고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명백히 현행 법령 위반이에요. 네. 검찰 사무 보고 규칙에 따르면 반드시 검찰 심지어 검찰총장은 아니어도 법무부에는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 보고 자체를 누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찰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너무 명백한 감찰 사유가 있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부분을 다 거부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도 다 불응하고 그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행동한다면 민주통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계속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지금 계속 거부한다면 거기에 대한 그 처리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이렇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우, 김태현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